초보자를 위한 기초 C 언어 강좌.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을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것을 명령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함수를 제가 한번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요 int sum int의 a, int의 b.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줍니다. int c는 a 더하기 b 한 다음에 return c.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int형 c에다가 a하고 b를 더해서 그리고 c를 이제 돌려주는, 반환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더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우선 이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함수를 선언하는 위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C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아래에서 사용할 것은 위에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변수도 마찬가지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함수보다 위에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 위에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준 거고요. 만약에 함수가 많아져서 뭐 여기에 또 뭐 이렇게 min int a int b 뭐 이런 식으로 또 선언이 됐다. 이렇게 많이 선언이 되면 이 메인 함수가 뒤로 밀리죠. 그러면서 이 메인 함수에서 작업을 하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막 스크롤바를 내려야 되고, 그럴 때는, 자, 일단 이걸 지우고요. 그럴 때는 요 함수를 요 아래에다가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요 함수의 원형을 위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위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원형만 이렇게 써주게 되면 C 컴파일러가 이 함수가 구현된 곳을 밑에서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선언이 돼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돼서 이 함수의 내용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위에다가 전체를 다 써주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원형만 써주는 게 알아보기 좋죠. 뭐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함수를 다 구현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함수의 원형만 써주고 밑으로 함수를 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보기가 깔끔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까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안 알아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이렇게 자료용을 써주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가로 안에 이렇게 자료용과 변수명, 그리고 여러 개가 들어갈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자료용을 반환형 또는 리턴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환값, 리턴값이라고 해도 되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는 기능은 이 함수가 처리하고 나서 이 처리한 결과값을 이 자료형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명이 있고요. 이 함수명은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맨 앞에는 무조건 알파벳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랑 숫자 이외에 언더바 이런 거 있죠. 이런 언더바 이외에 다른 특수문자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전부 안 되고요. 그래서
알파벳이랑 숫자랑 언더바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콤마로 구분된 얘네들을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이 어떤 변수 값을 이렇게 받아서 이 변수를 마치 자기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반환형부터 살펴보면 지금은 int형을 반환한다고 이렇게 선언이 됐죠. 그래서 요 리턴 문을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int형 변수 c를 반환을 했어요. 이 리턴 문은 제어문 시간에 어느 정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긴 안 했죠. 메인 함수 안에 써가지고 메인 함수를 빠져나간다, 요 정도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요 리턴 문은 함수를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도, 이 메인 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리턴을 써주게 되면 이걸 만나는 즉시 메인 함수를 빠져나가서, 메인 함수를 빠져나간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요 자료형에 맞게 요 뒤에 변수나 어떤 값을 넣어서 뭐 0을 써줘도 되고요, 뭐 1을 써줘도 되고, 근데 지금은 결과 값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C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반환할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료형은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앞에. 그리고 이 자료형을 써줬으니까 반드시 리턴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형에 맞는 요 값을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int형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반환형이. 만약에 반환형이 필요가 없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int형 대신에 void 이런 식으로 나는 반환할 자료형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요 void 형도 자료형의 일종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 우선은 요 void 형이라는 거는 자료형이 없을 때 이렇게 void라고 써주면 된다는 것 정도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void 형을 써주게 되면 이 리턴문을 안 써줘도 돼요. 어차피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문을 안 써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 void형을 써줬을 때 중간에 함수가 종료되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리턴만 써줍니다. 요 뒤에 어떤 리턴 값은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위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void형을 반환형으로 쓸 때는 리턴문 뒤에 반환값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를 다시 돌려놓고요. 여기도 int형으로. 자, 그리고 요 뒤에 함수의 인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함수의 인자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자료형 그리고 변수명, 일반 변수 선언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인자를 붙일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int형 a라는 변수와 int형 b라는 변수를 인자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sum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선언된 인자는 함수 내에서 그냥 일반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int a, int b를 그냥 선언 없이 이 위에서 선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 a와 b를 더해서 c에다 넣고 c를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int형 AAA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인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아무것도 써주지 않고 가로를 닫았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인자가 없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반환형은 있기 때문에 return 뭐 0 이런 식으로 반환값을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또 명시적으로 인자가 없는 것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void라고 쓰기도 해요. 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 인자는 아무것도 없다, 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앞에 붙인 거랑 뒤에 붙인 거랑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선 또 void는 또 뒤에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원형을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중괄호로 블럭으로 묶어서 여기다가 이 인자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문을 사용을 해서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수를 선언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요 sum이라는 함수를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t num1는 1, num2는 4, 이런 식으로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해주고요. 자, int 또 num3는 sum num1, num2. 자, 이렇게 해줬어요.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해줬고, 이 sum이라는 거에 인자가 두 개니까 이 int형 a랑 b라는 인자에 num1과 num2를 넣어줬어요. 각각. 이 num1이라는 거는 이 int형 a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num2는 int형 b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반환값을 이 num3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d 그리고 계획문자 num3,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리턴문은 지우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더한 결과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void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void형은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죠. 그래서 자료형 중에 무치형이라고도 해요. 역시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번 void aaa 변수의 void, 자,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해놓게 되면 이 반환 값도 없고 인자도 없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형을 void라고 쓰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void를 포인터를 붙이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다가 void 포인터 p는 null, 자, 이렇게 해주고 캐릭터형 name의 80은 홍길동, 자, 이렇게 해주고 int형 num은 1, 2, 3, 자, 이렇게 해주고 이 void 포인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료형에 상관없이 포인터를 다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p는 void 포인터로 형전환을 해주는 거죠. 형전환을 해주고 name, 그리고 p는
void 포인터 하고 num을 주소를 넘겨야 되니까 이렇게 num. 이 자료형만 다를 뿐인데 이거를 void형으로 형전환을 해서 그 포인터를 void로 넣고요. 그래서 이 void형에 포인터가 붙게 되면 어떠한 형도 이런 식으로 형전환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void 포인터라는 의미는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은, 자료형이 없는 그냥 주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놓고 이 값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형전환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캐릭터 포인터 str에다가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형전환을 해주고 p,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printf %s str, 자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홍길동 나왔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중간에서 잠깐 주소를 갖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이 와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뭐 함수를 만든다거나 뭐 기타 등등 이 void 포인터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냥 void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void에 포인터를 붙이면 어떤 형이든 다 올 수 있는, 어떤 포인터든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지우고요. 다시 자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인수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인수가 실제 함수 안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num1이라는 이 변수는 첫 번째 인자이기 때문에 이 int형 a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num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해서 a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a는 num1 이렇게 해준 거랑 똑같죠.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라. 그래서 이 a를 여기서 아무리 고쳐도 만약에 여기서 a는 100, 자 이렇게 고쳐도 이 num1의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 있는 값을 바꿔도 여기 있는 값을 바뀌지가 않잖아요. 원래 변수에서. 그런 것과 똑같이 이 변수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변수의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d 더하기 %d는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다가 num1, num2 그리고 여기에 100 넣었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0이 없고 그냥 1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꿔줘도 이 변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값에 의한 호출이었고요. 또 만약에 이 값 자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선언을 포인터로 해줍니다. 이렇게 포인터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바꿔줬으니까 여기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붙이고, 그리고 여기도 포인터니까 여기를 엔드 표시를 붙여주고요. 주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주소를 값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 이렇게 값, 자, 이렇게 값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num1의 값이 바뀌었어요. 100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값에 의한 호출하고 똑같습니다. 자, num1에 있는 주소를 이 a라는 변수에 num1이라는 주소를 복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num1의 주소가 a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num1의 주소를 a에 넣기 때문에 둘의 주소는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값을 이렇게 100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a의 주소는 num1의 주소기 때문에 num1으로 들어가는 효과랑 똑같죠. 그래서 이 num1에 1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뭐 주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인자로 들어온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여기 있는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는 값에 의한 호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포인터를 안 쓰고 그냥을 많이 쓰는데 이 인자로 넘긴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포인터로 넘겨서 포인터로 처리를 해주고 값을 바꿔주면 이쪽 인자로 넘긴 변수의 값도 바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함수의 사용 방법은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 알아둘 만한 사항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void output 하고 int min int max. 자, 요런 함수를 만들 거예요. 요런 함수를 만들 건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 min 개가 1개이면 1개부터 max 개가 3개라면 3개일 때까지 이렇게 2개.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5다. 그러면 뭐 2,5니까 2, 3, 4개.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함수예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 i는 0 k는 0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int num은 min, 요 min의 값을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를 해봐야겠죠. 반복문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는 0 부터
i가 작을 때까지, num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 뿔뿔 해주고요. printf 이렇게 별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반복문으로 감싸고요. k는 min 부터 k가 작거나 같을 때까지, max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k 뿔뿔. 자, 요걸로 감싸주고, 아이고, 이게 자동 완성이 좀 이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printf 역/n 해서 개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num을 하나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이래서 요렇게 output 4부터 10까지 요걸 출력을 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출력이 됐죠? 그러면 여길 또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1부터 5까지.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함수는 다 만들어졌는데 뭔가 좀 복잡하죠? 이 함수를 한번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output 함수를, 자, 요거를 카피를 하고 여기다가 선언을 하는데, 이게 output2로 선언을 하고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의 원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함수 명만 다를 뿐이지 똑같죠? 그리고 int i는 0 선언을 하고요. 요거 복사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여기서 min까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는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결과값. 여기에 한 줄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줄 출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줄 출력하는 거를 또 만들어 볼 텐데, 그거는 우선 한 줄을 띄고요. printf 역/n 한 줄을 띄고, 그러면 이 한 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다음 줄로 왔죠. 이 상태에서 output2 얘를 한 번 더 불러줍니다. 그래서 min 플러스 1 콤마 max. 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if min이 max보다 작으면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해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우고요.
여기를 output로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더 간단하고 여기가 복잡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점은 한 가지가 있죠.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하도록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한 거를 재귀 호출이라고 합니다. 이 재귀 호출의 장점은 코드가 간단해지고요. 그리고 단점은 여기 어디 중간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좀 찾기가 힘들죠. 생각보다는. 이런 거는 따라가면서 바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얘를 또 부르니까. 보통 재귀 호출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이렇게 작은 단위의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 출력하는 거를 여러 줄 출력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바꿔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재귀 호출을 사용을 하면 코드가 간결해지고 보기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1에서 3까지 좀 작게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하나가 찍히고 두 개가 찍히고 세 개가 찍혔죠. 자, 그걸 어떻게 함수가 실행이 되고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 함수를 이렇게 쫙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자, 여기 뭐 중괄호 같은 거는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복사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무시를 하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거를 1,3으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한 줄을 찍어요. 처음에는 1, 3이니까 얘가 1이죠. 그래서 하나만 찍히고 계획 문자 만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함수가 다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민에 하나를 더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첫 번째 함수는 끝나질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별도의 공간에 이 함수가 다시 생겨서 얘는 2에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또 실행이 돼서 이 민이 2니까 두 개만큼 찍히고 계획 문자 만나서 다음 줄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실행이 되죠. 근데 민에 하나를 더하니까 3이 돼서 이렇게 3, 3,3인 아웃풋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는 프린트로 별을 3개를 찍고 계획 문자를 만나서 줄바꿈을 하고요. 마지막에 민과 맥스가 3으로 똑같으니까 민이 작지가 않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출을 안 하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얘를 실행했던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 줄부터 또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 다음 줄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행한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여기로 돌아와서 요 다음 줄부터 실행을 하게 돼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재귀 호출이라고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썸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썸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 구현한 대로 와서 여기서 A와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면 이 다음에 실행할 건 이 대입 연산자 얘죠. 이렇게 함수가 끝나면 다음에 실행할 곳으로
바로 돌아와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재기 호출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 끝났으면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니까. 그래서 이런 재기 호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복사하는 거. 이거는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되죠. 전체가 한 줄 단위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선언,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뭐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 그리고 보이드형, 마지막으로 재기 호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는 끝난 거고요.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고쳐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